안녕하세요. 초등 시절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영상을 올리고 있는 초등교사 헤라쌤입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혹시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다수의 선생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제 또래의 선생님들은 경력이 최소한 20년 그 이상입니다. 자녀를 대학에 이미 보낸 분도 계시고 가르친 제자도 많습니다. 한 1년에 25명만 쳐도 1인당 5,000명 이상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대학 가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선생님들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와 제자들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또 많이 입학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국어는 어찌해야 합니까? 선생님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다 다르게 답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들 한결같이 아유 다른 거 없지 책 읽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뻔하다고 이 영상을 중지하시면 안 되세요. 영상 후반부로 가면 어쩌면 오늘 처음 들었을 수도 있는 신선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사실 그 이야기를 너무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도 뻔한 책 읽기, 독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 시절 놓치지 말아야 할 시리즈 국어편의 첫 번째로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의견만이 아닙니다. 초등 시절 국어편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책 읽기 놓치지 마세요. 왜 중요한지는 아실 거예요. 인생 전반을 놓고 보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독해력, 문해력, 어휘력, 읽기, 유창성 등 국어 능력과 관련된 모든 능력에 영향을 끼칩니다. 국어 그 자체만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책 읽기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들에 솔깃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책을 좋아하고 항상 책 읽기를 즐기는 아이가 명문대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요. 두 개는 별 상관없어. 사실 내 아이가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책 읽는 걸 즐겨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런데 그건 사실 오해예요. 안 돼요. 관련이 있잖아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물론 어떤 아이는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명문대에 갈 것이다 라는 인과관계는 맞지 않을 때도 매우 많아요. 또한 책을 읽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못 간다 라는 명제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네. 책을 열심히 읽어도 소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다수의 학생이 있습니다. 심지어 책을 싫어하고 읽지 않고도 명문대에 가는 학생도 있고요. 그러나 관련성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요. 인정하시죠? 책을 읽으면 국어 능력이 좋다는 그 관련성,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요즘은 책 읽기를 선호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요. 예전보다 더 심해졌죠. 사실 우리 인간은 새로운 것, 흥미로운 것에 끌리잖아요. 유튜브나 게임 등에 발을 깊게 담그고 있는 아이들에게 책은 어쩌면 그다지 흥미로운 소재가 아닐 경우가 많죠. 우리 반 풍경을 잠깐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아이들과 아침 독서를 항상 해요. 보통 한 수업 시작 20분 전인 한 8시 50분쯤이면 저도 책을 펴고 항상 모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저도 책을 펴고 책 읽기에 듣기 좋은 그러한 조용한 음악을 틀어요. 그럼 음악을 틀면 우리 반 독서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막 친구들과 수다를 제잘제잘 떨고 있다가 하나 둘씩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부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고 음악이 흘러나오면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 둘씩 책을 읽으면 도서관 다녀올게요 하고 교실을 나갑니다. 이 아이들은 정작 도서관이 목적이 아니라 책을 읽기 싫어서 도서관으로 가는
복도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20분 아침 독서 시간 동안 그것도 읽기 싫어서 배회하는 거예요.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가 다시 천천히 와서 결국 아침 독서 시간은 끝나 있습니다. 아유, 정말 책 읽기 싫어하죠.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으면 달라요. 처음에 제가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을 땐 웅성웅성해요, 교실이. 그러다가 하나 둘씩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전부 조용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약간 저는 전율이 느껴지죠. 그러면 이제 막 더 실감나게 읽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근데 저절로 돼요. 책을 읽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어느새 집중합니다. 책을 안 좋아하는 아이는 책이 주는 즐거움을 몰라서라고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튼 제 경험상 표면상으로 책 읽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도 정성을 들여 읽어줬을 경우 잘 듣습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해하고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책 안 좋아해. 또 책을 안 읽어도 괜찮아. 대학 가는데 지장 없어. 그러면서 아이가 책 안 좋아한다고 막 그 집에 있는 책도 다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책 읽어야 해요. 특히 우리 아이들 문해력은 차치하고서라도 읽기 유창성도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독해력도 부족해요. 책을 읽는 아이 대 책을 읽지 않는 아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국어에 있어서 책을 읽는 아이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책 읽기는 국어 실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믿음. 내 아이도 나의 노력이 있다면 책을 좋아할 거라는 믿음으로 책 읽기를 놓치지 마세요. 책 읽기 편식, 또 책 읽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요. 두 번째는 오감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아이를 실컷 놀게 해주세요. 국어 놓치지 말아야 할 시리즈인데 놀이? 체험학습?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실 거예요. 놀이에 관한 이야기도 아닌데 국어와 관련이 있나요? 네,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국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책만 읽은 아이, 책도 읽고 즐겁게 뛰어논 아이, 어느 쪽이 국어 실력이 높을 것 같나요? 후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시간 동안 어떤 아이는 책에서 쿰쿰하다, 매캐하다 낱말을 발견하고 문맥적으로 이해했어요. 잘했어요. 아까 책을 안 읽는 아이보다 훨씬 더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또 다른 책을 더 읽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또 그런 낱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어떤 아이는 뛰어나가 놀았어요. 노는 장소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요. 이 아이가 의식적으로 방금 전에 책에서 읽었으니까 이건 매캐한 냄새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무의식적으로 사고의 확장이 있었을 겁니다. 쿰쿰하다, 매캐하다 이런 건 신체의 어느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코입니다. 그런데 책만 읽은 아이는 시각적으로만 이해했잖아요. 왜곡 없이 진정한 이해와 사고의 확장이 가능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또 들어볼게요. 땡땡 자연휴양림을 다녀온 친구가 있다고 쳐봅시다. 다른 한 친구는 다녀와 본 적은 없고 그 시간 동안 휴양림이라는 낱말이 들어간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이후에 이 친구들이 동화책에서 영혼의 친구들은 이번 방학 때 휴양림을 다녀왔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휴양림을 다녀와 본 경험이 있는 친구와 그냥 책에서만 휴양림이라는 용어를 본 친구, 생각해 보세요. 다녀온 친구는 이제 휴양림이라는 낱말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어휘력에서도 물론 동화책을 읽어가는 내내 내가 다녀온 곳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녀왔던 휴양림은 쿰쿰한 냄새가 났는데 이 책에서는 휴양림에서 가을 냄새가 난다고 하네. 이건 무슨 냄새일까? 상상의 나래를 펴가겠죠. 사회 시간까지 연장하면 안 되는데 사회 시간은 어떨까요? 사회책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시에서는 남는 땅을 휴양림으로 개발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했다. 어려운 문장이죠. 그런데 휴양림의 체험학습을 다녀온 친구는
이제 휴양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휴양림에서 부모님과 휴식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독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어편에 제가 언급한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나머지는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첫 번째, 책 읽기. 책 읽기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둘째, 책만 읽히지 말고 오감을 활용해서 놀기, 즉 다양한 체험학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국어는 이 편에서 다시 만나 뵈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지키면서 아이를 키우려고 했어요. 물론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그 연구에 대한 결론이 뭐 신뢰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100%인 경우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시되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러한 것을 반드시 찾으셔서 정말 훌륭한 아이로 함께 잘 키워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어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외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차차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 영상을 찍는 지금 2월 중순 이 시점에서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교육과정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자녀분들께 좋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